안녕하세요. 오늘 싱킹메이커 4호 교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교육을 맡은 아로싱킹 교육팀의 김서우 CP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재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4호 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헬로 싱킹메이커 4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싱킹메이커 베이직, 싱킹메이커 메가, 그리고 싱킹메이커 기가까지 알아보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로 싱킹메이커입니다. 4호 교재고요. 활동 주제는 디지털 도구의 쓰임 두 번째입니다. 지난 3호에서는 디지털 도구의 편리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4호에서는 디지털 도구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조차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1주차 활동이고요. 즐거운 도구라는 동화 활동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도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동화를 들으면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도구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재미있는 TV를 보여주기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율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디지털 도구는 굉장히 즐거운 도구라는 거 동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은요, 방송국에간 카미봇이라는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이전 동화에서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디지털 도구 속으로 들어가면 스마트폰 속에 영상을 만드는 방송국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내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탐색해 볼 건데요. 먼저 교사 자료로 방송국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실물 이미지를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교사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재 속의 다양한 방송국의 디지털 도구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는 보이는 것을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모니터의 각 기능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카메라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실물 이미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디지털 도구들의 실물 이미지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실물 이미지 보시면서 탐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교재 속에 디지털 도구를 색칠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스마트폰 속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도구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이 필요해요 라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활동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교재 속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우리를 위해 음악을 틀어줄래 하고 문제를 제시해요. 그래서 음악을 틀기 위한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하나씩 해결해 볼 건데요. 먼저 전원을 켜야겠죠. 그래서 전원 온 버튼을 아이들과 색칠해 주시는 활동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연결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전에 블루투스 아이콘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4가지 이미지 중에서 어떤 게 블루투스 아이콘인지 찾아보고 따라 그려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래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속에 어떤 게 노래인지 선택해서 동그라미 해보는 활동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교사 자료로는요,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문제를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익힌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무엇을 하는 앱일까라는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앱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속에 여러 가지 앱과 하는 일을 연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앱의 추상화된 이미지를 보고 이 앱의 기능은 무엇일지 아이들이 유추해 본 후에 이렇게 알맞은 기능을 이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추상화된 앱의 생김새를 탐색하고 기능을 유추해 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무대가 이상해요 라는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무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아까 우리에게 음악을 켜달라고 문제를 주었던
친구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대에서 음악, 춤을 추고 공연을 하는데요. 교재 속에 보면 뭔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코드가 빠져 있고, 카메라가 지지대에서 빠져 있고, 또 스피커가 고장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아이들과 함께 탐색해 보시고 이야기 나눠 보신 후에 이 문제점을 수정해 주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코딩 요소인 디버깅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잘못된 점을 찾아서 고치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티커 속 자료를 사용해서 교재에 붙여서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디버깅 과정을 경험할 거예요. 교사 자료로는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과정을 통해 디버깅에 접근해 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반짝반짝 멋진 나라는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이 활동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을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자, 그리고 색깔, 그리고 무늬 살펴보고요. 수집된 정보로 하나의 결과를 선택해보는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모자, 기타 모두 이 정보를 보고 결과를 선택해보는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지가 교사 자료로 제공이 되고, 수업 포인트는 수집된 정보를 모아 하나의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구조에 접근을 해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헬로 싱킹 메이커에서는 맵보드가, 개인 맵보드 2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별지, 뒷면 양면으로 되어 있는 별지와 스티커 자료 이용하실 거예요. 수업 포인트는 결과를 확인하고 정보를 모아보는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카미 리모컨 앱의 다양한 기능을 종합해서 사용해 본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맵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맵보드 활동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별지와 스티커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맵보드는 이렇게 공연 무대 맵보드가 제공이 됩니다. 이 공연 무대 맵보드를 사용하실 때는 교재 속에 동요 모음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요 틀어주시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맵보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맵보드예요. 이렇게 옷장 맵보드가 제공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별지 이용하셔서 맵보드 활동 진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도 사용을 할 건데요. 별지에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귀여운 캐릭터 친구들이 무대에 있는데요. 아무 아이템도 장착하고 있지 않아요. 옷도 안 입었고 악기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 스티커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캐릭터를 이 별지 위에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별지를 뜯으셔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모습의 캐릭터 스티커 선택해서 별지 위에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별지 내가 선택한 캐릭터에게 필요한 아이템들을 카미봇이 함께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별지 위에 있는 모자나 옷이나 이런 마이크, 그리고 또 이런 악기들 별지 뜯으셔가지고 이렇게 옷장 위에 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미 리모컨 앱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준 이 캐릭터에 필요한 것들은 이 분홍색 옷과 그다음에 키보드 그리고 리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옷장 속에 그려져 있는 아이템들은 카미봇이 그냥 들리기만 할 거고요. 그다음 별지로 올려져 있는 것은 그곳까지 도착해서 카미봇 머리 위에 별지를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 이 2가지 별지 수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본에는 카미봇이 들렸다가 오는 활동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원하는 캐릭터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카미봇이 원하는 아이템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아이템에 알맞은 캐릭터를 스티커에서 찾아서 별지에 붙여보는 활동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 영상을 보시면 더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활동 영상 경로는 싱킹 메이커 카페 가셔서 헬로 싱킹 메이커 게시판 들어가시고 또 헬로 싱킹 메이커 사용 맵보드 영상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음은 두 번째 웹보드예요. 무대 웹보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교재 속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동요를 들으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별지들 아래 하단 적으셔가지고 웹보드 위에 세운 다음에 놀이를 시작할 거예요. 카미봇도 무대에 올려주고요. 우리 카미봇이 동요를 들으면서 신나게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재밌게 놀이하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미 리모컨 어플 사용할 거고요. 카미본 속도도 바꿔보고, 카미본 서버 모터도 돌려보고, 그리고 색깔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방향도 위치로 옮겨보면서 카미 리모컨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영상 경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모교육 가정 연계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가정에서도 아실 수 있도록 내용 담아두었고 일상 속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싱킹 메이커 베이직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4호 교재입니다. 생활 주제는 우리 동네이고요. 싱킹 주제는 변수와 저장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4주차로 진행이 되고요. 1-1 스토리텔링 활동이 시작이 돼요. 이제 4호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스토리텔링 진행하시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이아미 영상으로 동화 내용을 들어도 되고 시나리오, 교사 자료로 제공되는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동화 구현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1-1 스토리텔링의 간단한 내용은 유진이네 집 앞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이웃의 집 앞에 뭔가 신기하게 생긴 주머니 같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긴 동화입니다. 그러면 1-1 교재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전에 스토리텔링 활동에서 나왔던 주머니 모양이 교재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모양을 보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유추해 봅니다.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서로 소개하는 활동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살펴보시면 또 다른 모양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의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가지수들에 대한 교사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오른쪽 주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사 자료 보시면서 이 안에 뭐가 있을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우쪽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자료로 이렇게 비어있는 주머니 모양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스티커 위에다가 내가 어떤 게 들어있을지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교재에 붙여보는 활동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 자료로 예시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주머니의 쓰임을 통해 변수의 개념에 접근을 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수의 개념에 접근을 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모양의 주머니라도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주머니 이름과 특징이 바뀐다는 거 얘기 나눠주시면서 그게 바로 변수라는 거 얘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2주차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폴더에 담아요 라는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장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볼 건데요. 컴퓨터 속에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이 파일들을 좀 더 편리하게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폴더라는 컴퓨터 속 신기한 주머니 속에 분류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미봇이 마치 폴더는 신기한 주머니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활동에서 아이들과 활동했던 신기한 주머니와 비교해 주시면서 컴퓨터 속에도 이렇게 넣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폴더가 존재한다는 거 얘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 자료 활용하실 거고요. 이 스티커 자료를 뜯어서 알맞은 파일에다가 가족별로 파일을 나눠주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 보는 활동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별지에서 풀칠해서 파일 만드신 다음에 교재 속 네모칸에 파일을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별지 아래에 보면 이렇게 하얀 색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폴더에 넣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폴더에 넣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활동 예시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분류를 해상하면서 컴퓨터 속 데이터를 폴더에 분류해서 저장을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3-1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동화에서 신기한 주머니에 대한 대해 유진이가 궁금해했죠. 그래서 그 신기한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와 이웃의 대화를 아이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신기한 주머니 속에는 개구리 모자가 들어있었다는 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신기한 주머니의 비밀을 알아보며 변수에 대해 다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이렇게 카미보색에 왕관을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별지 사용하셔가지고 왕관띠 만드시고 그리고 스티커 자료 3-1 스티커 자료 매달 스티커를 이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카미보색에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메달을 획득해서 카미보색 왕관에 메달을 붙여주는 활동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띵킹메이커 베이직 4호 맵보드입니다. 여기 공원에 다양한 이웃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미봇도 이웃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할 때마다 메달을 획득할 거예요. 카미봇이 카미 리모콘 어플을 사용해서 이웃을 만난 다음에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왕관에 메달을 획득합니다. 어플은 카미 리모콘 어플 사용하실 거고요. 수업 포인트는 왕관의 메달을 획득하며 변수와 저장의 개념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메달을 획득해서 왕관에 메달을 하나씩 붙여보는 과정을 통해 왕관의 메달이 저장되는 경험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점수판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획득할 때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것을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미봇의 왕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메달을 획득할 때마다 메달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 그것을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이 점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영상 보실 수 있고요. 활동 영상은 싱킹메이커 카페 그리고 싱킹메이커 게시판 들어가셔서 4호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베이직, 메가, 기가 맵보드 영상 한 번에 담겨있는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카미 옐로우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카미 옐로우와 아래에 있는 카미 옐로우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다른 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자료 사용하실 거고요. 4-1에 체크 스티커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다른 부분에다가 체크 스티커를 붙여주는 활동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정답지가 제공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카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조건을 파악해 본다는 겁니다. 이 활동은요, 블록 활동의 사정 활동인데요. 이렇게 블록 활동에서 친구들이 직접 다른 조건으로 블록을 프로그래밍해서 이웃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싱킹 메이커 어플 사용하실 거고요. 베이직 단계 선택하시고 4호 선택하시면 하셔서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기 블록판인데요. 블록판을 보시면 얼굴도 크기마다 다 다르게 있고요. 옷도 색깔마다 있고 또 꾸밀 수 있는 장신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서 다양한 모습의 이웃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드에다가 시작과 끝 블록 끼우시고 그리고 얼굴, 상의, 하의 선택하고요. 그다음 아이들에게 모자는 얼굴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얼굴 옆에 끼워야 하고 가방은 몸에 매는 거기 때문에 상의 옆에 끼워야 하고 그리고 신발은 발에 신는 거기 때문에 하의 옆에 끼워야 한다는 거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 프로그래밍 예시가 제공이 되고요. 확대형 블록도 제공이 되니까 선생님들 출력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연계 활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점수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득점할 때마다 달라지는 점수를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변수의 개념을 놀이로 익혀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놀이 활동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 연계 활동이고요. 블록을 어떻게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 사후 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활 주제는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이고요. 싱킹 주제는 변수와 저장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4주차 활동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 스토리텔링 활동이에요. 하이아미 영상 보실 수 있고요. 또 시나리오 사용해서 직접 동화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동화 내용 말씀드리면요. 삼촌이 나리에게 인형 선물을 택배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리와 우빈이 엄마가 이렇게 많은 택배들을 어떻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분류해서 배달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끼리끼리 나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카미 블루가 마치 폴더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는 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화가 끝납니다. 자, 그럼 우리 우체국과 폴더를 비교하면서 컴퓨터를 비교하면서 같이 아이들에게 저장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요. 자, 4쪽과 5쪽을 함께 보시면서 아이들이 비교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4쪽 보겠습니다. 4쪽은요. 우체국에 편지와 택배들이 많이 오면 편지와 택배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편지는 편지 가방에, 그리고 택배는 택배 트럭에 나눌 수 있다는 거 얘기 나눠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훨씬 편리하게 배달을 할 수 있다는 거 얘기 나눠주시면서 같은 마을끼리 또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으로 가서요, 컴퓨터도 우체국과 비슷하다고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컴퓨터 속에도 아주 다양한 파일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데 이 파일을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찾기 위해서는 우체국에서는 편지 가방과 택배 트럭으로 나눈 것처럼 컴퓨터 속에서는 폴더 속에 파일을 나누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거 얘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폴더는 사진 파일은 사진 폴더에, 그리고 음악 파일은 음악 폴더에 이렇게 나눠서 담을 수 있다고 얘기 나눠주시고요. 또 편지와 택배를 이렇게 동네마다 나누었던 것처럼 폴더 속에 있는 파일들도 더 자세히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사진 그리고 음악 폴더에 따라서 또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얘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 자료 사용하실 거고요. 스티커를 사용해서 이렇게 교재 속에 알맞은 파일과 택배 그리고 편지들을 분류해서 붙여보는 활동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교사 자료로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우체국과 컴퓨터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저장을 이해를 해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2-1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볼 건데요. 나리는 가방에 인형을 담아서 인형 가방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빈이는 가방에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넣어서 집 가방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가방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방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 얘기 나눠주시고요. 그걸 바로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나만의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별지 사용해서 별지에 보시면 만들기 방법 단계별로 다 나와 있고요. 만들어서 나만의 가방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가방을 만들었는지 소개해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가방을 만들면서 변수를 이해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만든 가방 친구들에게 다 소개한 후에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가방이지만 친구들이 어떤 가방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방이 달라진다는 거 언급해 주시면서 변수의 개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3-1 활동입니다. 카미봇에게 길을 알려주어요 라는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교재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관들 살펴보시면서 우리 동네의 기관에 대해서 탐색해 보시고 교사 자료로는 예시 자료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먼저 유치원에 카미봇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아이들과 얘기 나눠주시고 직접 지도를 보시면서 아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카미봇이 앞으로 한 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또 앞으로 한 칸, 또 앞으로 한 칸, 그리고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한 칸 더 가면 유치원에 도착한다는 거 말로 얘기해 주시고요. 교사 자료로 이렇게 동작 카드로 프로그래밍한 예시가 제공이 되니까요. 이거 살펴보시면서 두 가지 비교해 보시고 카미봇이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활동해 주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위치와 방향을 아이들이 이해해 볼 거고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편리한 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다음 맵보드 활동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별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맵보드 활동의 미션은요. 이 별지를 카미봇 머리 위에 올리고요. 각 별지에 있는 물건들을 알맞은 기관으로 전달해주는 활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별지에 보시면 물건들마다 아래에 힌트가 있어요. 어떤 기관으로 가져다 주어야 할지 힌트가 있어서 아이들과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자료로는 각 물건마다 어떤 기관으로 전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카미봇 머리 위에 별지 올려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사후 맵보드입니다. 카미카드 어플 사용하실 거고요. 카미카드 어플 중에 동작 카드 사용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 네 가지 카드 다 사용할 거고요. 비둘기 카드도 아이들이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수업 포인트는 우리 동네의 다양한 공공기관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 이해해 볼 거고 비둘기 카드 사용해서 카미봇이 옆으로 오른쪽으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뒤로 가기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미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과도 확인해 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영상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4주차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라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일하는 다양한 이웃들 모습이 제공이 되고요. 의사, 경찰, 요리사,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래서 이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무엇일지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고 스티커 자료를 이용해서 이 스티커에 있는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줄 거고요. 교사 자료로는 정답지가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우리 동네의 다양한 직업과 하는 일을 이해해 본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각 직업의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블록을 사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싱킹 메이커 앱 메가 단계 선택해 주시고요. 사후 선택하시면 카메라 화면이 뜨겠지요. 블록바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좀 전에 활동했던 네 가지의 직업 사람 얼굴이 있고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 블록도 있고 그리고 선택 블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찍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교사 자료로는 각 직업마다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가이드 정답지가 제공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예시 자료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 확대형 블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과정 연계 활동입니다. 이전 베이직 단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점수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득점할 때마다 달라지는 점수판을 통해서 변수의 기초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 연계 활동이고요. 블록을 어떻게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기가 단계입니다. 기가 단계 사후 교재고요. 생활 주제는 우리 동네고 싱킹 주제는 변수와 저장이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4주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사실 스토리텔링 활동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하이엠 영상을 통해서 동화를 들으실 수 있고요. 시나리오 보시고 아이들과 직접 상호작용하시면서 동화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1-1 뚝딱뚝딱 새로운 가게의 간단한 동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나와 노아의 동네에 원래는 꽃가게였던 건물이었는데 꽃가게였던 건물이 지금 뭔가 새로운 가게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로 될까라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긴 동화입니다. 자, 그다음 1-2 활동이 진행이 될 건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나와 노아의 동네 원래는 꽃가게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꽃가게가 어떤 가게로 바뀌었을지 아이들이 이 이미지를 보고 유추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 진행하실 때 아이들에게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요. 가게에 꽃으로 채우면 꽃가게가 되고 가게를 햄버거로 채우면 햄버거 가게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게에 어떤 물건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가게의 간판과 이름 그리고 가게 특징이 달라진다는 거 얘기 나눠주시면서 변수의 개념을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별지 사용하실 거고요. 별지에 있는 2가지 간판 모양 중에 아이들이 원하는 간판 선택해서 햄버거 가게의 간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글자도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간판 만들어서 이렇게 교재에 붙여보는 활동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료로는 다양한 가게 간판들 실물 이미지가 제공이 돼서 그 가게의 특성을 잘 알리려면 어떻게 간판을 구성해야 할까, 만들어야 할까라고 얘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가게에 따라 가게의 물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통해 변수의 개념을 이해해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주차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 활동은요. 협동 미술 활동이고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전지 준비하시고요. 그리기 도구 원에 있는 거 다양한 그리기 도구 준비하실 수 있고요. 또 그리기 도구뿐만 아니라 또 꾸미기 재료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교재 속에 있는 지도를 아이들과 함께 탐색해봐 주시고요. 이 지도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또 도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탐색해 본 후에 친구들끼리 모둠을 정해서 우리 모둠의 지도를 협력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오려서 지도에 붙일 수 있는 자료들도 제공이 되니까 활용해 주실 수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협동미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동네 장소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3-1 카미꽃 길을 알려줘라는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맵보드 활동이고요. 맵보드 사정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맵보드 활동에서는 카미봇이 내비게이션으로 변신을 해서 미션을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비게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 나눠주시고 또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던 경험 또 보았던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교재 상단에 있는 일러스트를 보면은요. 내비게이션 속에 경로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로를 따라서 가면 어디로 도착할지 목적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제시가 되어 있죠. 아이들과 함께 이 경로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 볼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은 분홍 색깔 별에서 카미봇이 출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경로대로 앞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돌고 또 앞으로 한 번 가면 과일 가게가 나온다는 거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목적지에 도착해보는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비게이션의 쓰임을 이해하고 내비게이션 속 경로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웹보드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카미봇 머리 위에 내비게이션을 올리고 출발을 할 건데요. 별지 사용하실 거고 별지에 풀칠 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 만들어서 카미봇 머리 위에 올립니다.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예시 자료가 제공이 될 거예요. 제공되는 예시 자료는 중앙별에서 산까지 가는 경로에 대한 예시 자료고요. 이걸 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카미봇으로 이 예시 자료를 보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중앙별에서 산까지 가보는 활동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미봇 머리 위에 내비게이션 올리고 출발할 거고요. 아이들이 스티커 자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내비게이션에 내가 직접 출발지와 목적지 설정해서 그리고 경로도 설정해가지고 스티커 붙인 다음에 출발을 해볼 건데요. 내가 출발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목적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지 어디서 출발할지 스티커 떼서 내비게이션에 붙여보고 어디까지 갈 건지 목적지 설정해서 내비게이션에 붙여봅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웹보드를 보고 경로를 파악을 한 다음에 경로에 대한 동작 카드를 내비게이션에 붙여볼 거예요. 스티커로. 그런 다음에 직접 이제는 카미 카드 앱을 사용해 볼 건데요. 수업 포인트로는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 그리고 카미 카드 앱의 저장 기능을 사용해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내비게이션에 스티커로 붙여서 경로를 저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카미카드 앱에서 경로를 저장을 해볼 건데요. 저장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카미카드 앱 들어가셔가지고요. 동작 카드에서 내가 원하는 경로를 먼저 원래 평상시대로 하던 것처럼 동작 카드를 사용해서 경로를 설정을 해요. 카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설정 탭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 탭을 선택을 하면은요. 이런 팝업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1이라고 팝업창이 나올 건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요거 팝업창 나오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설정했던 카드가 저장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저장한 거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불러오기 기능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설정 탭 누르면요. 똑같이 팝업창이 뜨고요. 팝업창 중에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불러오기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저장했던 프로젝트가 뜨고요. 이 프로젝트 선택하면 이렇게 내가 저장했던 카드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저장하기 기능 사용해 보시면서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맵보드 활용 방법입니다. 맵보드에 기존에 있는 신발 가게, 과일 가게, 햄버거 가게, 산, 그리고 연못을 목적지로 설정을 해서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목적지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교사 자료, 이전에 우리가 그 협동 미술 활동할 때 사용했던 교사 자료죠. 이거 다시 한번 인쇄하셔가지고 가위로 오린 다음에 맵보드 위에 붙여서 다양한 목적지의 선택지를 제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우리 아이들이 목적지에 가는 경로를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목적지가 두 개면은 조금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발, 과일, 햄버거 가게는 제공해 주시지 말고요. 새로운 것만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맵보드의 목적지가 하나씩만 들어있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활동 영상이 제공이 되고요. 영상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4-1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블록 활동 사전 활동이고요.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가게를 떠올려보고 그 가게에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지 유추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 가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과일 가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본 후에 스티커 자료 이용해서 스티커 자료 속에 있는 물건들을 알맞은 가게에 붙여주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미나와 노아가 햄버거 가게에 가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 또 무엇이 있을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이제 햄버거 가게로 출발을 할 거예요. 교사 자료로 정답지가 제공이 되고요. 수업 포인트는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에 따라 파는 물건이 다름을 통해 변수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볼 거예요. 미나와 노아가 햄버거 가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햄버거를 주문해 볼 건데요. 여기 아래에 보이는 다양한 재료를 아이들이 선택해서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싱킹 메이커 앱에 기가 단계 선택해 주시고 4호 선택해 주시면 카메라 화면이 뜨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프로그래밍한 걸 비춰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재료 선택해서 햄버거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예시가 교사 자료로 제공이 되고요. 확대형 블록도 제공이 되니까요. 오려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싱킹메이커 4호 교재 교육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싱킹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4호가 준 강의 마지막이었고 5호부터는 혹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재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5호부터는 싱킹메이커는 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싱킹메이커 4호 교재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코딩 수업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